안녕하십니까. 설 명절은 잘 되셨습니까? 네. 설에는 많이 추웠는데 오늘은 조금 몇 도는 조금 높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추운 겨울도 서서히 이제 물러갈 채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추위가 있으니까 따뜻하게 입으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892회차 김천 평화촉구입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은 잠시 일어나서 우리 이 땅의 평화와 또 통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신 모든 우리 동지들, 가깝게는 우리 조영삼 열사, 또 김판태 동지, 조현수 동지를 생각하면서 명복을 끼는 묵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묵념. 바로 민중의 노래, 수령의 노래, 승리의 노래, 힘을 위한 행진곡을 다 함께 힘차게 제창하겠습니다. 사드는 침략이다! 불법사드 철거하라!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요즘에 TV를 많이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젊은 세대에서는 뭐 TV를 많이 안 보고 노트북 이런 폰으로 OTT라 그러죠. 이런 것들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TV에서 전에 주말이나 이렇게 보면 콘서트, 우차사 이런 개그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죠. 예. 정치인들이 정치는 안 하고 하도 개그를 해서 개그맨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 정도로 프로그램이 폐지됐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보면은 개그 프로그램의 개그맨들은 국민들에게 참 웃음을 주고 잠시나마 피로를 잊게 해주는 그런 개그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치인들이 하는 개그는 오히려 반대로 우리 국민들을 더 짜증나게 하고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코미디 같은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너무 안타까운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평화촛불, 김천 평화촛불 첫 번째로 우리 박태준 공동위원님 앞으로 모시고 연언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한 해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래도 날씨가 상당히 푸갑니다. 어제만 해도 영하의 날씨가 밤에 계속 됐는데 오늘 내가 차의 온도를 보니까 한 3도, 4도 이렇게 되니까 요전합시 되면은 상당히 푸한 날씨입니다. 오늘도
이 추운 날씨에도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이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촛불을 드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무튼 누가 뭐라 하든지 우리는 평화 원하시죠? 지금 지구 위에서 마지못지한 그 인간이 하나 태어나가지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냥 그 장난 아닙니다. 죽어요. 죽고 또 그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을 느끼고 불행한 속에 삶을 이어가고 있는지, 그 땅이 뭔지, 그 인간 그거는 빨리 죽어야 되는데 오래 살지 못하겠죠. 절대 권력자는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항상 같이 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정말로 그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쏘는 놈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저것은 인간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자기도 앞길이 막막하지 싶은데,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 젤렌스키가 푸틴은 정신 이상자라고 이렇게 말하던 거, 저도 그에 동감합니다. 아무튼 지금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 정말 한 70년 동안 벌칙에 제가 생각할 때 세계는 하나다 해서 정말로 잘 지내온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앞으로가 상당히 짧은 생각이 모르겠습니다만 좋지 않은 기운이 자꾸 흐르고 있습니다. 세계는 신냉전 세대로 편을 짜고 있는데, 편을 짜면은 싸우자는 이야기거든요. 깡패도 편을 짜면 싸우는데, 이 인류가 편을 짜면은 분명히 한판하자는 이야기인데, 한판하자 하는 건 다 공변하자는 이야기인데, 정말로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가 절대 거기에서 한 발짝으로 다 물러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추운 따나 참고 이 땅의 평화,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항상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요새 또 중국놈이 뭐 설을 젓가락으로 지나라, 저는 설 소리도 없어요. 그죠? 춘추전이가 뭐 하지만 우리 어릴 때부터 설을 하겠는데, 저들이 뭐 설이 젓가락 하면 난리지는데 지금 기가 막힌 사람도 많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고, 우리 것은, 우리 문화는 우리가 잘 지켜나가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사드로 인해 가지고 우리 동북아 지역에서 군비 경쟁이 가속화될 거다, 이런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 또 더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또 작년에 터짐으로 인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군비를 많이 증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일본을 무장시키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또 한국이 또 덩달아서 한미 군사 동맹으로 나아가려는 움직임,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시국입니다. 정말 우리가 염려했던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한 발자국씩 더 나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더 우려가 커지는 그런 형국이 있습니다. 이 형국을 정말 우리의 작은 외침이 조금이나마 평화의 물길로 방향을 풀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러한 움직임이 세계의 많은 곳에서 함께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소성리에 항상 든든한 버팀목으로 평화지킴이 활동 함께 해주시고 계신 우리 원불교 강현옥 교무님 앞으로 모시고 힘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평화! 네. 요즘 윤석열, 요즘은 아니죠. 탄생 시작부터 오늘날까지, 저는 국민들을 정말 전쟁의 한가운데로 몰아넣고 있는, 실질적 물리적 전쟁 상태뿐만 아니라 삶 자체를 전쟁의 한가운데로 몰아넣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겪으면서 다시 한번 도대체 이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윤석열 정부는 어디로 가고 있는 정말 폭주의경찰처럼 달려가고 있는 정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오늘날까지 가장 특히 공식상에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자유입니다. 공식상의 연설을 할 때마다 수십 번 자유라는 단어를 들먹이면서 뭔가 자신이 자유를 수호하는 전사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독재를, 특히 검찰 독재를 위해서 그 모든 힘을 다하고 있는, 꼭 탄생의 목적 자체가 검찰 독재를 위해서 탄생한 정부처럼 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로써가 아니라 우리 직접 그것을 목도하고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뭔가 기업이 시장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기업 활동할 자유를 이야기하지만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자유는 그들만의 자유였습니다. 자유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고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업인들에게 기업할 자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노동자들에게 또 안정적으로 자신이 노동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력자들로부터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바로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류 사회가 역사를 통해서 길러왔던 거죠. 특히 노동자들은 이 자신들의 권력자들로부터 자신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이 조합을 통해 헌법으로 보장된 별사의 자유를 보장을 받고서 이 노동조합을 헌법으로 보장받으면서 할 자유가 있는데 이 정부는 이제는 정말로 날뛴 낡은 국가보안법을 통해서 노동자들을 탄압을 하는 데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불법에서도 이 자유라고 하는 키워드는 원불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대산종사님, 원불교 3대 정법사이신 대산종사님께서는 대자유를 이야기를 하죠. 이 자유의 반대말은 구속 혹은 또 간섭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구속과 자유를 빼앗긴 상태를 무슨 노예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빼앗긴 것이냐? 바로 이 욕망에 자신의 삶의 자유를 빼앗긴 그 상태를 노예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이 욕망과 욕심으로부터의 자유가 불법에서 그리고 원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현대 사회에서 이 우리를 욕망의 노예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원불교에서는 바로 그것을 물질이라고 합니다. 근대 이후 폭발적으로 인간의 욕망을 자극해왔던 바로 이 물질의 발달이 바로 인간의 삶을 노예 상태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럼 이 물질을 대표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자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 욕망으로 대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권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권력과 이 자본이라고 하는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군가의 자유를 빼앗는 대표적인 수단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자유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 기저에 바로 이 권력욕이라고 하는 것, 이 돈에 대한 욕심, 이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자유가 얼마나 편협하고 그리고 왜곡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검찰 권력을 통해서 누군가의 뭔가 합법적인 거, 누군가의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이 대중들의 동의를 얻어서 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지만은 그들은 검찰 권력을 독점함을 통해서 누군가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바로 이 윤석열 정부의 민낯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독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죠. 원불교에서 이 자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유를 노예 상태로, 궁극적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바로 이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것인데, 이 대자유와 함께 가야 되는 것이 바로 보은입니다. 대합력, 대보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삶만을, 내 욕망을 추구해서 나의 자유,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아서 나의 왜곡된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자유와 함께 대합력, 나 이외의 모든 것들과 함께 합력하고 함께 살아가고, 그리고 그와 함께 서로의 삶이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대자유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정부에서는 바로 이 대합력과 대보은이 바로 빠진 것이 이 정부가 자유를 독점하고 있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우리는 우리의 소송리에서, 김천에서, 성주에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왜곡된 자유가 아니라 내 삶을 온전하게 나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투쟁해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내가 내 마을에서 내 가족과 함께, 내 친구들과 함께 누군가로부터 위협받지 않고 내 삶의 1시간이라도 2시간이라도 온전하게 편안하게 밥 한 끼 먹을 수 있고 담소 나눌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자유를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7년 동안 싸워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은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 윤석열 정부가 뭔가 자신이 자유에 대한
수호자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우리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유만 이야기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협력과 함께하는 것과 하지 않은 것은 그것은 자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 앞으로도 4년 동안 끊임없이 자유를 이야기하겠지만은 과연 몇 사람이나 그것을 자유라고 여기겠습니까? 그들에게 빌붙어서 조금이라도 뭔가 떡고물이라도 받아서 조금의 자신의 자유로운 삶을 여기려고 하는 것지만은 그들조차도 노예와 다름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참 여전히 1년조차 되지 않은 정말 암담한 상황이지만은 사실 우리 인류 역사가 바로 개인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될 이 자유를 위해서 달려왔던 만큼 우리가 이 투쟁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인간의 개개인의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로운 그리고 민주적인 함께 살 수 있는 자유를 위해서 끊임없이 이 자리를 지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가운데 우리 함께 서로의 온기를 느끼면서 온기에 의지해서 그렇게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 함께 우리의 삶을 위해서 투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평화! 우리 발언해주신 우리 강현욱 교무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정리에서 또 평화 우리 활동에 너무나 수고가 많으신데 항상 건강 챙기시고 또 올해 큰 일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잘 무사히 잘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또 따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교무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소수 권력자들만 누리는 자유가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자유롭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승민 우리 김천대책위 자문위원님 앞으로 모시고 투쟁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마스크 벗고 얘기할게요. 이제 뭐 곧 마스크 이제 안 써도 된다면서요. 아니 그동안 지난 몇 해 이러고 생각해 보니까 올해 24절기의 마지막인 대안하고 겹친 설이 제일 추웠던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옛말에 대안이 소환집에 놀러 갔다가 얼어 죽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소환이 더 추웠다 이랬는데 올해는 뭐 이 마지막 대안 동장군이 아주 뭐 기세를 떨쳤습니다. 근데 이번 주말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2월 4일? 이번 주 토요일 날 돌아오는 24절기의 첫 절기인 입춘이에요. 입춘은 뭐예요? 봄이 오는 거죠. 그래서 지난 겨울이 아무리 추웠어도 봄은 와요. 계절은 어김없고 우리는 사드가 나가야 봄이지만 올해 이 겨울을 잘 넘기고 또 겨울엔 어른들 추우세요. 그래야 이제 우리 상대로미도 날씨가 풀리면 무릎도 지금 덜 아플 건데 그죠? 네? 그래서 이 봄을 그런 마음으로 맞고 새로운 기운으로 올해 사드 뽑는 한 해 건강하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제가 원래 지난번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제 앞으로 평화 강좌 비슷하게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박태정 이장님 말씀대로 국가끼리 패거리를 짓고 싸움을 시작하면 인류가 공멸해요. 그죠?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냉전 체제가 해체된 1990년부터 한국 사회에서
주요하게 남북관계, 북미관계, 한미관계에 변화가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을 올해 쭉 말씀드리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민주노총 탄압하는 거 보셨죠? 작년에 화물연대 파업을 짓밟고 그 다음에 그걸로 지지율 상승하는 맛 좀 보더니 대대적으로 민주노총 파업을 했어요. 특히 간부 한 명이 북과 만났다 이런 거 가지고 해묵은 국가보안법을 내세워서 탄압을 하는데, 저는 압수수색 개인 한 명을 압수수색하는데 그렇게 하는 걸 처음 봤어요. 보통은 개인 집에 오고 이래도 많이 가면 봉고차 한 대 가요. 근데 이건 뭐 경찰서부터 다 동원해서 민주노총을 정말 잊었듯이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건 보여주기식이죠. 왜냐하면 제일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니까. 그래서 꼴랑 간부 한 명 책상 뒤지고 이제 그러고 간 거예요. 올라갈 때 국정원 직원들하고 조선일보가 같이 조선일보 촬영하면서 같이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들이 민주노총을 이렇게 타켓으로 잡아서 노동의 저항을 막기 위한 이 싸움을 시작한 건데,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정부가 국정으로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로 가늠할 거다. 하나는 사드를 중심으로 평화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건 뭐 우리가 알다시피 전쟁하자고 덤비니까 이미 포기 상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되겠지만, 또 하나는 노동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가늠자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잖아요. 그죠? 중요한 얘기하니까 눈도 오네. 네, 그래서 그걸 좀 보면서 지금 체제와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투쟁, 민주노총의 투쟁, 이 얘기를 좀 먼저 하고 그 얘기는 좀 뒤에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괜찮으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지금 시대를 특정하는 표현이 또 따로 있는데 그건 신자유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좋은 단어 아니에요? 새로운 신, 인류가 추구해왔던 자유, 물론 윤석열이 얘기하는 자유하고 다르지만 자유, 이게 합성어인데 이게 노동자 민중한테는 고통으로 와요. 이게 도대체 뭘까?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지만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이 체제가 구체화되고 특정되고 이랬던 건 사실은 97년 IMF 때가 증폭되게 됐던 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6분짜리 하나 보고 그 다음 얘기 이어갈게요. 영상 보겠습니다. 저기 운영팀장님. 이 영상 편집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요즘 거의 매일 100개 이상의 기업이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서 쓰러지고 있습니다.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던 한보철강이 오늘 끝내 부도로 쓰러졌습니다. 한보철강이 그동안 얻어쓴 빚은 4조가 넘습니다. 사회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여파가 엄청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빵 역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삼육식품이 자금난으로 끝내 부도를 내고 국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세계 서열 8위인 기아그룹이 부도방지 협약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사실상의 부도인 셈인데 10대 재벌도 안심할 수 없다는 한간의 얘기가 현실로 드러나 충격은 더합니다. 금융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고려증권이 오늘 부도를 냈습니다. 금융기관은 망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대마 불사의 신호가 무너졌습니다. 쌍방울 개발과 주식회사 쌍방울이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 혜태그룹이 오늘 끝내 부도를 냈습니다. 세계 순위 25위인 뉴코아그룹이 화의 신청을 한 데 이어서 오늘 최종 부도가 났습니다. 기업들이 연쇄 부도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어제 고려증권에 이어서 오늘은 재계 12위인 한라그룹이 부도를 냈습니다. IMF의 긴급 자금 지원을 위한 협상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550억 달러를 지원받게 됐지만 우리 경제는 사실상 IMF의 법정 관리에 들어갑니다.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가히 국치일이라고 할 만합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에게 참으로 무너져 내리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올해는 터질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월급을 안 줘서 힘들다는 사연.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절대 알리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신하고? 나라가 망하고 있다는 증거가 이미 나오고 있는데도 그 새끼들은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있거든요. 자유시장 경제에서 과연 어떤 대책이 있겠습니까? 지금 나라 경제가 위험하다는 경보를 울려야죠.
그게 모든 재난 대책의 시작 아닌가요? 아니지. 왜 위기를 알려야 되는데? 대한민국 부도나게 생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좆됐습니다. 뭐 광고라도 하자는 겁니까? 국민들은 현 상황에 대한 정부의 판단을 보고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건 무슨 권리야? 어디 나와 있는 권리예요, 이게? 응? 시장 경제가 무너지면 그때 가서는 약도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나서서 떠들어대면 그게 더 큰 혼란이지. 일단 혼란을 막고 시간을 벌 생각을 해야지 말이야. 차관님 얘기처럼 그렇게 시간 벌다가 계속해서 발생되는 피해는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국민들은 지금 상황에 대한 최소한의 알 권리가 있는 거죠. 경제가 위기다라고 얘기하는 건 대선 바로 코앞인데 야당 후보한테 쓸데없는 시비거리만 제공하는 겁니다. 지금 여당 야당 따질 때입니까? 한시현 팀장님, 그놈의 알 권리가 지금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대안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뭡니까? IMF로 가면 됩니다. 예? IMF로 가면 좀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좋은 약일수록 쓴 법입니다. 안 돼요. IMF는 안 됩니다. 정답이 아니에요. IMF는 은행이 아닙니다. 구제금융을 조건으로 한국 경제에 무리한 조건을 걸 거고 경제 주권 자체를 IMF에 넘겨줄 수도 있어요. 이참에 체질 개선이 필요한 겁니다. IMF가 요구하는 그 조건이 한국이 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죠.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문제와 당면한 외환 보유고 사태를 극복하는 문제는 분리해서 생각해야죠. 이건 좀 과하지 않을까요? 과해야지. 예? 이 나라가 한번싸 뒤집어지려면 과해야지. 그럼 차관님께서는 외환 때문이 아니라 돈이 어떻게든 갚을 수 있어. 한시연이 말 맞다나 그거 급한 불을 끌 수 있다고. 근데 난 이 기회를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이 변하는 순간이야. 이건 그냥 외환위기가 아니라고. 노동자 없을 때도 틈만 나면 징징거리고 허구나 파업이나 이되고 씨발 그런 나라를 한 방에 바꿀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든다고. 나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거야. 장관님한테 가서 IMF 총재 입국시키라 그래. 예. 예? 미국도 움직이고 있다네. 우리는 어차피 무조건 따라가야 돼. And finally, condition F, enhance the flexibility of the labor market once again as soon as you receive the fund. You mean a mass layoff? It's not limited to layoffs, just a change in overall employment structure. For instance, allowing more non-regular workers in than direct employment. We just want the labor market here to be more vitalized. And by that, you mean easier dismissals. IMF 체제 하에서 임금이 15% 삭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IMF가 금리를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어 경제계엔 구조조정 태풍이 휘몰아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구조조정을 촉구하고 있는 만큼 정리해고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오늘부터 부득이하게 명예퇴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종이는 오늘부로 명예퇴직을 하겠다는 서류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들만 더 부유해질 세상. 해고가 쉬워지고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실업이 일상이 되는 세상. IMF가 만들어낼 그런 세상을 벗어나 1997년 12월 3일 한국은 IMF 협상안에 최종 서명합니다. 현재 영상에 이어서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긴급 요청이 왔어요. 눈이 와서 오늘은 집회 여기서 마무리하자. 네? 왜냐하면 어머니들 또 활기차 넘어가시고 이랬는데 눈 더우고 날씨 춥고 이러면 사고의 위험도 있고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영상 잘 기억하시고 다음번에 얘기 이어가면 어때요? 네, 좋아요. 뭐 별로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운전에 이렇게 자신 있으셔도 만에 이 사고는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강제국장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하게도 갑자기 또 눈이 조금 더 많이 좀 내려오는 추세라서
또 죄를 넘어가야 되시는 분들 들어있고 해서 오늘 집회는 조금 단축해서 여기 마치고 이후에 우리 공연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다음 집회 때 또 이렇게 공연을 좀 해주십사 그런 요청을 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오늘 집회는 구호로 그냥 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는 증명이다. 사드는 진약이다. 불법 사드 철거하라. 불법 사드 철거하라. 사드 뽑고 병심자. 사드 뽑고 평화심자.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